약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1,400억 원이 투입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관측 장비로 꼽힙니다. 적외선으로 열을 감지하는 이 망원경은 우주가스와 먼지 구름을 뚫고 우주를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난해 성탄절 유럽 우주국 발사장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되어 우주의 기원을 둘러싼 인류의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18개의 금 코팅 베릴륨 육각형 거울로 구성된 지름 6.6m의 주경과 테니스 코트 크기의 열 방패막이를 펼친 웹 망원경은 발사 이후 한 달 만인 올해 1월 24일 관측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망원경이 안착한 곳은 지구로부터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라 그랑주 점 L2로 지구와 달거리 36만 킬로미터의 4.4배에 달하는 지점입니다. 태양에서 바라본다면 열에 민감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구 뒤편에 숨어 초저온 상태에서 최적의 관측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궤도에 안착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수개월에 걸쳐 주경과 부경 그리고 과학장비 등을 미세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2월 11일에는 별빛을 처음으로 포착하고 셀카까지 찍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주경의 18개의 거울 조각이 큰 검자리의 항성 HD84406을 겨냥하여 각각 찍은 이미지가 점으로 표시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날개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눈까지 뜨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입니다. 3월 17일에는 주경의 초점을 하나로 맞추어 지구에서 약 2000광년 떨어진 별을 찍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웹 망원경이 본격 가동하기도 전에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웹 망원경은 발사된 뒤 본격적인 관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래알갱이보다 작은 크기의 미소 유성체와 모두 5차례에 걸쳐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5월 23일에서 25일 충돌한 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웹 망원경 운영팀은 충돌로 찌그러진 부분을 상쇄하도록 주경의 거울을 미세 조정하여 충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가 이 망원경을 공동 개발한 유럽 우주국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과 함께 관측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전 세계 인류가 보게 될 첫 이미지 중 하나는 용골자리 대성운으로 지구로부터 76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용골자리 성운에서는 태양보다 수십 배는 더 큰 거대한 별들이 태어납니다. 이 성운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3광년 높이의 미스틱 마운틴, 즉 신비의 산 등 우뚝 솟은 우주먼지 기둥으로 유명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분광 분석 기법으로 관측한 외계 행성은 2014년 발견된 WASP-96b입니다. 지구로부터 1150광년 떨어진 이 거대 가스 행성은 질량이 목성의 절반 정도이고 3, 4일 공전 주기로 항성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2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이 0.5광년에 달하는 남쪽거리 성운과 1877년 처음 발견된 슈테팡 오중 은하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곳입니다. 이와 함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표할 SMACS-0723 은하단 이미지는 이른바 중력 렌즈 현상으로 관심을 끄는 천체입니다. 이 은하단은 뒤에 있는 천체의 빛을 확대해 휘게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달 정도 거리에 있는 호박벌의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 그리고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기반 망원경이었으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전례 없는 해상도로 근적외선 및 중적외선 파장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중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우주먼지나 가스구름을 통과해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초기 우주 사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역사의 각 단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나사는 우주 빅뱅이 시작된 뒤 수억 년 후인 135억 년 전의 우주 관측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망원경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가동 위치 덕분입니다. 우선 관측 대상의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주경의 지름을 다른 망원경과 비교해 보자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6.5m입니다. 주경의 크기는 망원경의 감도와 직결되는데 허블과 스피처 망원경은 각각 2.4m 그리고 0.85m입니다.
넓이로는 25제곱미터인 주경은 테니스장 21 곱하기 14m 정도의 크기인 태양광 차광막의 보호를 받습니다. 선크림 기준인 자외선 차단 지수로 100만 정도의 성능인 이 차광막은 다이아몬드 모양이며 옥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차광막이 태양광 복사열을 차단하고 망원경 쪽은 적외선열을 포착하여 우주 형성 초기에 1세대 은하를 관측할 수 있는 영하 235도씨의 초저온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최고 125도씨인 차광막 반대편의 온도와 대비되는 수준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제2라 그랑주점 L2에서 지구와 일직선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L2는 태양과 지구의 구심력이 물체가 우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망원경이 정위치에 계속 머물게 하는 데 필요한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망원경의 차광막은 궤도에서 항상 태양 쪽을 향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태양, 지구, 그리고 달 등에서 방출되는 열을 차단하여 열에 매우 민감한 망원경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망원경이 지구와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구와의 교신도 항상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태고 쪽 우주의 이미지를 담은 풀컬러 사진이 7월 11일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우주 사진은 나사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하여 7월 12일 대중에 전면적으로 공개할 우주 천체 5곳 중 일부로 백악관 미리 보기 행사를 통해 맛보기용으로 선보인 것입니다. 이들 이미지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크고 강력한 망원경으로 우주의 가장 깊은 속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L2 안착 후 지구로부터 약 2000광년 떨어진 별 모습 등을 찍어 보내와 나사가 일부 공개한 바는 있지만 정교한 처리 과정을 거쳐 풀컬러로 우주 깊은 곳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된 사진은 SMACS-0723 은하단 이미지인데 은하단 뒤에 있는 천체의 위치를 확대하여 휘게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이른바 중년 렌즈 현상으로 관심을 끄는 천체입니다. 나사는 웹 망원경이 130억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가장 깊고 선명한 적외선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 행사에 참석한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지금까지 찍은 우주 이미지 중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우주의 심연을 담은 사진을 촬영해 보내오자 과학계는 우주의 기원과 외계 행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 등 우주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망원경의 핵심 장비인 근적외선 카메라 Near Infrared Camera를 담당한 71세 여성 과학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을 이용하여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는 성간먼지 뒤쪽의 모습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최첨단의 장비입니다. 1951년생으로 어린 시절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천문학에 매료되었던 마르시아 리케 애리조나대 교수는 71세의 나이에 자신이 설계한 카메라로 우주 태고의 모습을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프로젝트의 근적외선 카메라 책임 과학자인 리케 교수는 중학생 시절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자신의 첫 망원경을 마련했고 지금까지 천문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리케 교수는 21년 12월 우주로 발사된 망원경이 22년 2월 첫 테스트 사진을 보내고 이후 5월 장비 조절 과정에서 포착한 대마젤란 운하 사진을 보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마젤란 운을 보고서는 그것이 전달하는 이미지의 종류를 실제로 본 후에야 당신은 그것을 진짜 내면화하고는 와우 하고 놀라게 된다며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생각해 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 공대에 진학했을 때에는 우주비행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항공공학을 공부했지만 이후 진로를 틀어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땄고 그것이 천문학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급생 1000명 중에서 여성이 73명에 불과할 정도로 성비 차이가 있었지만 당시 많은 연구소에서 여성 연구자를 원했기에 연구를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열정을 찾고 그것에 도전하라는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과학에 도전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불안하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면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꽤 독립적인 성격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인 능력을 자신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자신감을 못 느낄 때에는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대화할 여성 상대를 찾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 태초의 대폭발인 빅뱅 이후 최초의 은하수, 별, 그리고 행성 등이 형성된 과정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제대로 볼 수 없던 적외선을 감지하는 데 최적화되었습니다. 나사가 세계에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특징을 허블 우주망원경과 비교하여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망원경의 핵심이자 빛을 감지하는 주경은 금으로 도금한 육각형의 베릴륨 거울 18개를 벌집 모양으로 이어붙였습니다. 주경의 지름은 6.5m로 허블 우주망원경 2.4m의 2.7배이며 면적은 25제곱미터로 허블의 6배입니다. 주경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웹 망원경의 전체 무게는 6,500kg으로 허블 망원경의 절반 정도인데 주경의 무게만은 625kg입니다. 웹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약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주를 관측하는데 이것은 지구 밖 약 600km 궤도에서 도는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멀리 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허블은 우주선을 보내 정비할 수 있지만 웹은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다음은 웹 망원경과 허블 망원경이 또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웹 망원경의 해상도는 허블 망원경과 같지만 볼 수 있는 광역대가 다릅니다. 웹 망원경의 해상도는 40km 거리에서 1페니 동전을 볼 수 있고 550km 거리에서 축구공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을 감지하지만 웹 망원경은 파장이 더 긴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을 더 높은 감도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더 짧은 200나노미터에서 24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감지하고 웹 망원경은 더 긴 600나노미터에서 280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웹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우주를 보려면 지구에서 망원경 없이 볼 수 있는 가장 희미한 별보다도 100억 배나 더 희미한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허블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희미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왜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감지에 최적화했을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 목적은 우주 초창기에 은하수, 별, 행성이 형성된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별과 행성은 매우 농도가 짙은 먼지구름 한가운데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파장이 더 긴 근적외선은 우주먼지나 가스구름을 뚫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 형성 초기에 발생한 빛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점차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적외선 감지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태양광 차단막을 장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테니스장 크기의 5겹의 차광막을 달았습니다. 매우 희미한 적외선을 감지하려면 망원경 자체에서 나오는 열이 간섭하지 않도록 망원경을 영하 223도씨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금으로 코팅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은 파란색을 흡수하지만 빨간색과 적외선을 매우 잘 반사하기 때문에 적외선 감지에 용이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사용한 금은 48.25g으로 골프공 정도의 질량입니다. 코팅의 두께는 1000옹스트롬이며 주경 전체 25제곱미터를 덮었습니다. 여기서 1옹스트롬은 1m의 100억분의 1입니다. 특히 베릴륨을 첨가한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고 극저온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초음속 항공기 부품에 사용되지만 독성 물질이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웹 망원경의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년 임무를 계획했지만 이보다 더 오랫동안 운영할 연료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망원경의 이름이 된 제임스 웹은 과연 누구인가요? 제임스 웹은 나사의 두 번째 국장이며 인간을 달에 처음 내려놓은 아폴로 프로그램을 이끈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는 웹의 재임 기간인 1961년에서 1968년 동안 75건이 넘는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했으며 무인 우주선 기술에 투자하는 등 미래 우주 탐사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사업가이자 변호사인 웹은 임명 당시 자신이 과학과 공학 배경이 없어서 나사 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그를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셀카도 찍을 수 있을까요? 나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카메라가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여 단념해 버렸습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망원경에 탑재한 다양한 센서로 망원경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어떤 나라들이 참여했을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 등입니다. 이렇게 14개의 나라가 참여했으며 한국은 나사가 부르지 않아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앞두고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첫 빛의 이미지와 분광 자료들도 약 46억 광년 밖 은하단부터 1150광년 떨어진 곳의 외계 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태양계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천체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태양계 안 탐사를 등한시하거나 성과를 기대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com 등에 따르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1년 관측 시간의 약 7%는 태양계 안의 초점에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제시하고 있는 4대 과학 임무를 고려해보면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첫째, 빅뱅 뒤 형성된 1세대 은하를 찾아내고, 둘째, 먼 은하에서 가까운 은하까지 진화 과정을 파악하며, 셋째, 별의 탄생부터 행성계 형성까지의 과정을 관측하고, 넷째,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여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러한 임무에 적합하도록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에서 먼 우주를 관측하는 데 적합하게 제작되었지만 태양계 외곽의 희미한 천체부터 화성, 목성 등 행성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카이퍼 벨트의 희미한 천체를 관측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는 태양계의 제9행성에서 외성 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과 같은 큰 천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위와 얼음으로 된 작은 천체들이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 천체들은 태양계를 형성하는 데 이용되고 남은 잔해로 추정되고 있어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소행성이나 태양계 안쪽으로 다가오는 혜성도 제임스 웹 망원경의 장점을 이용하여 이전보다 더 자세히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적외선 분광 장치는 다양한 물질의 구성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과 그것의 위성 이오와 가니메드 등을 관측한 자료가 공개되어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천왕성과 해왕성도 제임스 웹 망원경의 중적외선 장비 MIRI (Mid Infrared Instrument) 앞에 대기와 온도, 구성 등과 관련하여 숨겨뒀던 비밀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은 현재 활동 중인 로버만 3대에 이르는 등 태양계 행성 중 지구 다음으로 많은 탐사가 이루어진 곳이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이 활약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분광 장치를 통해 화성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지상에서 활동 중인 로버 퍼서비어런스 등과 연계하여 생명체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유인 우주 탐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나사는 마침내 2022년 7월 12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풀컬러 우주 사진을 본격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우주의 신비를 담은 사진을 전 세계에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아기별을 품은 7광년짜리 우주절벽부터
춤을 추며 충돌하는 은하와 생을 다한 별이 내뿜는 가스, 그리고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이 확인되면서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에 보는 사람들을 아찔하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 가장 깊은 곳의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담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우주 관측의 새 시대를 활짝 연 것입니다. 인류의 눈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비를 활용하여 별의 요람과 무덤 등 베일에 가린 우주의 속살을 드러냈고 외계 행성 대기까지 분석해내는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각각의 사진은 인류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우주의 모습이며 모든 이미지는 새로운 발견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존 매더 나사 선임 과학자는 사진을 보면 볼수록 은하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촬영한 우주 5곳의 이미지를 공개하자 외신과 과학계는 수십 년을 기다린 가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면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실제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사가 가장 먼저 내놓은 사진은 죽어가는 별들이 있는 곳이며 행성상 성운인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생의 말기에 도달한 별의 마지막 모습과 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남쪽 고리 성운을 응시했습니다. 이곳은 약 2500광년 떨어진 돗자리에서 죽어가는 별 주변으로 가스 구름이 팽창하는 우주 공간입니다. 이곳은 8열 행성 Eight Burst Nebula로도 불리며 성운의 지름이 약 0.5광년에 달합니다. 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이 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전달하듯 반지 모양의 화려하고 찬란한 빛을 내뿜는 모습으로 찍혔습니다. 나사는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이 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먼지를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전례 없는 디테일을 담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별의 소멸 과정을 설명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남쪽 고리 성운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비로 촬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우주의 신비는 바로 춤추는 은하였습니다.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5개의 은하인 바로 스테판의 오중주, 스테판스 퀸테트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포착한 이미지 중 가장 큰 것인데 1억 5천만 화소를 자랑하는 1000개 그림 파일이 하나로 합쳐져 탄생했고 촬영한 전체 이미지는 달 지름의 5분의 1을 뒤집어 씌울 정도입니다. 이 소은하구는 1877년 최초로 발견되었고 은하 5개 중 4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스테판의 오중주 사진에 대해 은하들이 충돌하는 장면이라며 중력작용으로 은하들이 춤을 추면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진은 상호작용을 통한 초기 은하의 진화 과정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5개 은하 중 하나인 NGC 7319에는 태양질량의 2400만 배에 달하는 거대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은하의 충돌과 블랙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나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기별을 품은 별의 요람, 7광년의 봉우리가 솟은 오렌지색 우주절벽입니다. 나사는 별들의 요람으로 알려진 용골자리 성운에 자리한 우주절벽 Cosmic Cliffs와 아기별들의 숨막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용골자리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7600광년 떨어져 있으며 밤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은 성운 중 하나입니다. 이 성운은 태양보다 몇 배나 더 큰 대형 별의 산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인 제임스 웹 망원경은 관측을 방해하는 우주먼지와 가스를 뚫고 용골자리 성운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렌지색 우주절벽을 촬영했습니다. 지구의 바위투성이 산을 떼어내어 옮겨놓은 듯한 이 우주절벽은 기존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곳이며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이 절벽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무려 7광년에 달합니다. 여기에 아기별의 강력한 자외선은 이 가스 절벽을 뚫고 나와 촘촘히 박힌 보석처럼 빛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나사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별의 형성과 진화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습니다.
나사는 외계 행성 WASP-96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WASP-96b와 이 행성의 대기가 별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현상을 관측했고, 이 행성 대기에 수증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행성을 둘러싼 대기에서 구름과 연무와 같은 물의 뚜렷한 특징을 포착했다면서, 이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전례 없는 대기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ASP-96b는 봉황 자리에 위치한 거대 가스 행성으로 질량은 목성의 절반 정도입니다. 2014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3-4일 공전 주기로 항성을 돌고 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어딘가 굉장한 무엇인가가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천체 물리학자 칼 세건의 발언을 인용한 뒤 내 생각에 이 말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의 외계 행성 프로젝트 연구원 니콜 컬러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먼 행성의 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생명체 징후를 찾을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서 과학이 그 이야기를 밝힐 때까지 그저 기다리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계 밖 외계 행성에서 물이 포착됨에 따라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해 줄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나사는 태고의 빛을 담은 SMACS-0723 은하단 이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은하단은 멀리 떨어진 천체의 빛을 확대해 희귀하는 중력 렌즈 역할을 합니다. 사진에는 빅뱅 이후 8억 년 뒤인 13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초기 우주 천체의 빛이 관측되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조너선 맥도웰은 SMACS-0723 은하단의 사진을 설명하면서 이미지상의 버블처럼 보이는 것은 1천여 개의 별이 있는 하나의 완전한 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주는 사람처럼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고 있는데, 우리 근처에 있는 은하와 여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별과 은하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은 물론, 외계 행성에서 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미지를 포착함에 따라 우주의 탄생 및 진화와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임스 웹 망원경은 향후 20년간 우주를 관측할 것이라면서 별이 처음 빛나는 것을 보는 것부터 태양계를 넘어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것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리스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의 레베카 모렐 과학 분야 에디터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공개한 첫 이미지들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면서 각 이미지는 어지러울 정도로 막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겨우 며칠 만의 관측으로 이러한 보물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